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 2025년 5월 28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장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쉽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조금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는 편이라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관점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 추세선을 지키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현재 보면 응축후 발산을 하고 버티고 있는 위치 자체가 발산 시적 지점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롱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영상의 핵심은 이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세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를 툭툭 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로 보면 어제 하락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고 있었던 라인이 이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라인에서 어제 빔을 한번 쏘아 올렸죠. 트럼프 회사에서 25억 달러 비트코인 비축을 하겠다, 즉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들어 올렸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걸 보고 이거 트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돌파하는 척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거기서 거의 고점까지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추세선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플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은 상하단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탈 여부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고 하면, 심플하게 볼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 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고점과 저점을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점을 한번 만들어 둔 상태에서 고점을 높였느냐라고 하면 약간 갱신은 했습니다. 하지만 메인에 대한 고점은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중립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점을 과연 낮췄느냐라고 하면 저점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판단하는 건 수렴의 형태가 있기는 하죠. 만약 수렴으로 본다고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 부분인데, 거래량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수렴은 이런 상태로 쭉 점층적으로 줄어야 하는데 보시면 두 번 정도 튀기는 했죠. 그래서 뭐 이전에 이 자리를 깨는 거래량이 터졌는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긴 하지만 조금 튄 게 모양이 예쁘지는 않다. 큰 봉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도 여기서 한번 튄 게 조금 아쉽다. 여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유지가 됐다면 꽤 예뻤을 것 같은데 한번 튄 부분이 좀 걸리긴 한다. 근데 이때 튄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25억 달러 매수 이슈를 달고 튀었기 때문에 뭐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렴의 기조로 보고 있긴 한데 거래량은 썩 예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수렴이라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 안에 있고 여기가 안 깨진다면 상방으로 터지는 게 한 7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고 하방으로 페이크 삼수가 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가 수렴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74K부터 올라온 추세선을 하단에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 하락하는 추세선을 아직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돌파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현재에는 중립 구간 안에 있다. 관망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카운팅을 해보자면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A파, B파, C파, D파, E파 이후 상방을 가던지 하방을 내리던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봐야 알 것 같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타로 리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숏 한번 진입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손익비는 짧게, 수익은 길게, 그리고 상방 돌파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가 온다면 여기에서 스탑로스는 짧게, 수익은 길게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심플하고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볼 거는 이더리움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는 기본적으로 삼각 수렴의 형태를 그리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센딩, 디센딩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는 하지만 어제는 비교적 이더가 힘이 좋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정방향으로 터진다고 하면 한 7대3 정도로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와 비트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가 강력하다, 계속 저항을 받아왔기 때문에 노란 수평 지지를 돌파해낸다면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어제 영상에서 이거 돌파 날 때 한번 추격도 타볼만 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제 보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추격은 타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금 좀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에서도 A파, B파, C파, D파, E파. E파는 절단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꽤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체크를 해주고 여기에서 리테스트 받고 올라간다거나, 혹은 여기에서 옆치기를 하면서 이 상승 추세선을 다시 밟고 올라간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E파 이후에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진행될 가능성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때까지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 기준으로는 저 자리 되게 예뻐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는 도미넌스입니다. 비트 도미넌스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꺾일지, 혹은 이대로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어제 고개를 살짝 숙이게 되면서 도미넌스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알트에서는 조금 도미넌스를 받아내지 못했어요.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 이더로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더가 굉장히 강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테더가 이 도미넌스를 받아 먹었냐라고 하면, 이 분량은 최대한 이더가 많이 받아먹은 것 같고 테더로는 많이 흘러갔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조금 반등을 줄 수도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락에 대한 위험은 있다. 그래서 그 하락에 대한 위험을 잘 대비해야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비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에서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재진입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정도 스탑로스 잡고 롱트라이 해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 추세선 지키는 거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키는지, 혹은 여기 박스 상단을 지키는지, 이런 두 메인 자리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응축해서 발산한 부분을 올려쳤다가 거의 다 빼고 하단 지지를 받고 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영을 하면 쏘고 지지받고 한 번 더 올라갔다 여기 한번 지지대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케이스처럼 한번 진행되는지도 체크를 해보되, 제 생각에는 강도로 따지고 중요도로 따졌을 때 이 부분에서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라고 하면 당연히 1번 부분에서 더 많이 받는 게 맞겠죠. 추세를 살리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추세를 이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받더라도 소극적으로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여기도 지지받는다고 하면 좀 더 큰 틀에서의 큰 응축, 여기와 마찬가지로 큰 응축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도 받아볼 만하다. 다만 1번과 2번과 3번을 나누고 봤을 때 3번에서는 크게 받긴 좀 어렵다, 좀 무섭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죠. 눌림이 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조정을 무한으로 진행을 하면서 꾸준한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자리들은 당연히 도전해볼 만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길게 보고 볼 거야, 혹은 나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조정까지 눌릴 때 받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자리들도 받을 만한 자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본인의 매매 성향에 맞춰서 저런 자리들은 도전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저 현재 상태에서는 되게 애매한 구간, 응축의 구간, 횡보의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하게 롱이 더 유리합니다, 숏이 더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응축 구간에서 힘들지 않도록 이탈 방향을 기준으로 이탈 포인트들을 짚어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탈 방향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려고 한다 라고 최종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 회사에서 25억 달러 매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응축했던 기간을 상방 돌파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다는 게 사람들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 다들 이제 고가가 진행되고 신고가가 나오면서 포모를 좀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호재를 터뜨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걸 보고 다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갈 거라면 또 시간이 끌리면 끌리는 대로 힘을 모아서 더 크게 갈 거니까요. 거기에서 멘탈이 나가시고 좀 짜증 나시는 분들은 멘탈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리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인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주말이 오니까요. 파이팅 해보시고, 그리고 응축 구간 내에서 너무 힘 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의연하게 조금 크게 보고 좀 더 심플하게 바라보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한 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